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의 하루하루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일주일에 고서 한 권 마스터하기. 이곳에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마음의 평화를 가지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윌리엄 워커 애킨슨의 Thought Vibration, 한국어로는 생각의 진동, 끌어당김 법칙의 원리입니다. 애킨슨은 초기 자기계발 문헌의 선구자이자 끌어당김의 법칙을 대중화한 작가로 잘 알려져 있죠. 그의 사상은 나폴레옹 힐이나 노먼 빈센트 필 등 많은 유명한 사상가와 작가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1906년에 쓰였지만 지금 봐도 역시 진리는 진리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생각이란 단순히 머릿속에서 맴도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실을 만들어 나가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출간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영감을 주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고서입니다. 이 책을 통해 변화는 외부가 아닌 우리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오디오북은 제가 직접 번역하고 요약한 내용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원작의 깊이를 최대한 유지하면서도 듣는 분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제 해석에 담긴 부분도 있으니 따뜻한 시선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1부로서 총 8장 중 1장에서 4장까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광고 없는 1, 2부 통합본은 하루 멤버십을 통해 선행 제공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 118년 전에 쓰인 생각의 진동으로 여정을 떠나겠습니다. 편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1장 진동과 끌어당김의 법칙. 우주는 하나의 위대한 법칙 아래에서 움직인다. 이 법칙은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지만 본질적으로 단 하나로 귀결된다. 우리는 중력의 법칙을 이해하며 그것을 자랑스럽게 논하지만 생각의 세계에서 작용하는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는 또 다른 경이로움은 종종 간과되고는 한다. 물질의 원자를 결합하고 유지하는 법칙,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고 별들이 균형을 이루도록 돕는 법칙은 익숙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원하는 것과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겨 삶을 변화시키는 이 거대한 법칙에는 무관심하다. 사고가 에너지의 한 형태이며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힘을 지닌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지금까지 이해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의 이유와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생각할 때 우리의 의식은 미세하고 에테르적인 물질의 진동을 방출한다. 이 진동은 빛, 열, 전기, 자기와 같은 물리적 진동만큼 실제적이지만 우리의 오감으로는 감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감각으로 느낄 수 없다고 해서 그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다. 강력한 자석이 방출하는 진동은 강철을 끌어당길 만큼의 힘을 발휘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힘을 눈으로 보거나 맛보거나 냄새 맡거나 소리를 듣거나 손으로 느낄 수 없다. 마찬가지로 사고의 진동도 일반적인 감각으로는 인지되지 않지만 예민한 사람들은 강렬한 사고의 파동을 느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발신자의 거리에 상관없이 이루어지며 텔레파시와 같은 현상이 헛된 환상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빛과 열의 진동은 사고의 진동보다 낮은 강도에서 비롯되지만 차이는 단지 진동 속도에 있을 뿐이다. 저명한 과학자 엘리샤 그레이는 그의 저서 자연의 기적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소리의 파동과 눈으로 볼 수 없는 빛의 색 파동이 존재한다는 생각은 많은 사색의 여지를 준다. 초당 4만 진동에서 400조 진동까지 이어지는 길고 어두운 무음의 공간, 그리고 700조 진동을 넘어 빛이 멈추는 운동의 우주에는 무한한 사색의 가능성이 숨어 있다. 사고의 진동은 실제한다. 이 사실은 이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충분히 증명되었으며 조금만 성찰해보면 여러분의 경험과도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고는 단순한 관념을 넘어 실질적인 힘과 가능성을 가진 에너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생각할 때마다 발생하는 높은 수준의 진동은 빛, 열, 소리, 전기처럼 실제 에너지의 한 형태이다. 이 진동의 생성과 흐름을 지배하는 법칙을 이해한다면 이를 일상생활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마치 우리가 전기와 같은 다른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처럼 말이다. 우리는 매 순간 크고 작은 강도로 사고의 파동을 방출하며 이는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를 가져온다. 우리의 사고 파동은 자신뿐 아니라 타인에게도 영향을 미치며 동시에 끌어당기는 힘을 지닌다. 이 힘은 우리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은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타인의 사고, 사건, 상황, 사람, 심지어 운명까지도 끌어당긴다. 사람의 생각은 타인의 사랑을 끌어당길 뿐 아니라 그와 어울리는 환경과 사람들까지도 불러들인다. 반대로 분노, 증오, 시기, 악의, 질투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유사한 부정적 사고를 가진 타인의 마음과 그러한 감정을 현실로 만드는 상황과 사람들을 끌어당긴다. 이러한 부정적 사고가 강렬하거나 오래 지속되면 우리는 결국 비슷한 사고 파동을 끌어들이는 중심지가 된다. 사고의 세계에서도 유유상종이라는 원리가 그대로 작용한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방출한 사고 에너지는 결국 우리에게 되돌아오며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는 속담처럼 더 큰 결과를 끌어오기도 한다. 우리의 사고는 마치 안테나처럼 세상에 메시지를 보내고 그 메시지에 상응하는 결과를 우리 삶으로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기분이 나쁜 사람이 하루를 시작하면 그 부정적인 기운은 가족 전체로 퍼져나가게 되고 아침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모두가 비슷한 기분에 휩싸이게 된다. 끊임없이 잔소리를 하는 사람은 하루 동안 잔소리할 만한 이유를 끝내 찾아내고 만다. 이는 사고의 끌어당김 법칙이 작용하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끌어당김 법칙은 깊이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 이 법칙을 이해하면 우리는 자신의 환경과 경험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그러나 많은 사람은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며 살아간다. 이 법칙의 작용 원리를 깨달으면 변덕스러운 사고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고 삶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인류는 물리적 힘의 시대를 지나 지적 우위의 시대를 거쳐 이제 새로운 영적 힘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다. 이제는 이 법칙을 배우고 익혀야 할 때이다. 나는 이 새로운 에너지 세계에서 작용하는 거대한 원리를 명확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러분이 이 위대한 힘을 올바르고 가치 있는 목적을 위해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2장 파동과 그 재생 과정. 물에 돌을 던지면 파동과 물결이 생겨나고 그것이 물 위로 퍼져나가듯 우리의 생각도 사고의 거대한 바다에 파동을 일으킨다. 하지만 이 둘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물결은 수평적으로만 퍼지지만 사고의 파동은 태양광선처럼 모든 방향으로 확산된다. 우리가 지구의 공기층에 둘러싸여 있듯 우리는 사고의 거대한 바다에 둘러싸여 있다. 우리의 사고 파동은 이 정신의 에테르를 통해 모든 방향으로 퍼져나간다. 바이올린의 한 음이 얇은 유리를 진동시키고 소리내게 하듯 강렬하고 명확한 사고는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된 마음에서 유사한 진동을 일으킨다. 우리의 생각은 단순히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마음에 공명하여 새로운 진동과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우리가 떠올리는 수많은 생각 중 상당수는 사실 다른 사람이 내보낸 강렬한 사고의 반사나 응답의 진동일 수 있다. 만약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을 자주 한다면 우리의 마음은 이러한 생각과 조화를 이루는 특정한 기본 음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기본 음조가 확립되면 우리는 유사한 주파수의 사고 진동을 더 쉽게 감지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부정적이고 낮은 차원의 생각에 자주 빠진다면 이는 수천 수만 명의 유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로부터 방출된 부정적 진동과 공명하게 된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 만들어낸 사고의 결과로 존재하며 때로는 타인의 사고나 제안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형성된다. 스스로를 철저히 믿고 긍정적이며 강인한 정신적 태도를 유지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들의 좌절과 실패의 사고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반면 낮은 음조의 정신 상태에 있는 사람은 부정적인 사고가 도달하면 그 상태가 더욱 심화되어 에너지를 소진하게 된다. 이처럼 우리의 정신적 태도는 우리가 수신하는 사고와 방출하는 사고의 성격을 결정한다.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태도와 조화를 이루는 사고만을 수신하며 조화를 이루지 않는 생각은 우리에게 반응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사고의 세계에서는 유유상종의 원리가 강하게 작동한다. 성공을 생각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사고를 가진 이들과 자연스럽게 조율되어 서로를 돕고 이끈다. 반면 실패에 사로잡힌 사람은 유사한 사고를 가진 사람들과 연결되어 서로를 더 깊은 실패로 이끄는 영향을 주고받는다. 모든 것이 악하다고 믿는 사람은 주변에서 악을 더 많이 보게 되고 그의 믿음을 확인시켜줄 상황과 사람을 만나게 된다. 반대로 모든 것과 모든 사람 안에서 선을 찾으려는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에 부합하는 사람과 상황을 끌어당긴다. 결국 우리는 자신이 찾으려는 것을 보게 된다. 우리의 사고가 현실을 결정짓는 열쇠가 되는 것이다. 조금 전 말했듯 우리는 자신의 정신적 상태와 조화를 이루는 것만을 수신한다. 낙담하고 있다면 이는 부정적인 음조로 조율되었음을 의미하며 그 결과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로부터 방출된 유사한 부정적인 사고까지 받아들이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사고에 있을 때는 우울하고 약하며 두려움과 소극적인 태도로 진전을 이루기 어려워진다. 이 상태에서는 성공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휘둘리거나 이용당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다. 반대로 열정과 에너지로 가득 찬 높은 정신 상태에 도달하면 생기 넘치는 사람들의 대담하고 긍정적인 사고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흘러드는 것을 느낄 수 있다. 긍정적인 상태에 있을 때는 강하고 밝으며 자신감과 용기로 가득 채워져 목표를 달성하고 성공으로 나아가는 추진력을 얻게 된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강한 긍정적 사고를 방출하여 주변에 영향을 미치고 협력을 이끌어내며 때로는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기도 한다. 사람에 따라 긍정적인 요소가 더 두드러질 수도 부정적인 요소가 더 뚜렷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결국 우리의 현실은 사고방식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긍정성과 부정성은 다양한 정도로 나타나며 모든 것은 상대적이므로 한 사람이 특정 상황에서는 부정적일 수 있지만 다른 상황에서는 긍정적일 수도 있다. 중요한 점은 우리의 의지로 정신의 음조를 긍정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는 사실이다. 반대로 부주의하거나 의지가 약하면 부정적인 음조로 쉽게 떨어질 위험도 있다. 결국 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고 조율하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과 의지에 달려있다. 우리의 정신세계에서는 부정적인 사고가 긍정적인 사고보다 더 빈번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다행히도 긍정적인 사고는 부정적인 사고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 의지의 힘으로 정신적 음조를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면 부정적인 사고를 차단하고 새로운 긍정적 진동과 조화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정신과학이나 자기개발에서 강조하는 확언과 자기암시의 핵심 원리 중 하나이다. 확언은 단순한 문구, 말 그 자체보다는 우리의 정신적 태도를 새롭게 다지고 긍정적인 사고 파동을 끌어들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실 우리는 항상 무의식적으로 확언을 하고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라고 진심으로 믿으며 말하는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 자신을 준비시키고 필요한 자질을 개발하며 긍정적인 사고 파동을 끌어들일 수 있는 마음의 음조로 자신을 조율한다. 반대로 나는 실패할 것 같다고 느끼거나 말하는 사람은 잠재의식을 억누르고 실패의 사고로 지배당하는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사고에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신적 상태를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낮은 사고 진동의 영향을 차단하고 긍정적이고 발전된 사람들의 강력한 사고와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상황에서 극단적으로 높은 음조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평소에는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되 필요할 때 음조를 높이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속 가능한 방법이다. 정신적 의지력을 개발하는 과정은 꾸준한 연습과 점진적인 향상을 통해 가능하며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 수도 있지만 반복할수록 점차 강해지고 새로운 힘이 현실적이고 지속적인 상태로 자리 잡게 된다.
많은 사람은 위기 상황에서 긍정적인 상태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를 의도적으로 연습하면 평소에도 이러한 긍정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항상 높은 긴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고강도의 긴장은 피로를 초래하기 쉽기 때문이다. 때로는 긴장을 풀고 수용적인 상태로 전환하여 외부로부터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다. 긍정적인 상태에서는 에너지를 외부로 방출하며 표현하고 수용적인 상태에서는 외부의 인상을 받아들인다. 긍정적일 때는 스승의 역할을, 수용적일 때는 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훌륭한 스승이 되는 것만큼이나 훌륭한 청자가 되는 것도 정신적 성장의 중요한 요소이다. 긍정성과 부정성은 우리의 정신적 조율에 따라 변화할 수 있으며 이를 의식적으로 활용한다면 우리는 더욱 주체적이고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다. 3장. 의지의 비밀. 심리학자들이 의지의 본질에 대해 서로 다른 이론을 제시하더라도 의지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그 힘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다. 모든 사람은 강한 의지가 가장 큰 장애물을 극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의지가 지능적인 훈련을 통해 개발되고 강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실천하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들은 강한 의지를 가질 수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그런 의지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 대신에 헛된 후회와 자책 속에 머물며 한숨만 내쉬고 있을 뿐이다. 행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 의지를 깊이 탐구한 사람들은 의지가 단순히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고 훈련되며 통제될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이는 자연의 다른 모든 힘과 마찬가지로 훈련과 연습을 통해 길러질 수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의지에 대해 독특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은 본질적으로 강한 의지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마음을 훈련하여 이 힘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마음 깊숙한 곳에는 강력한 의지의 저장소가 존재한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의 스위치를 올려 이 거대한 에너지에 접속하는 것뿐이다. 의지의 공급은 무한하며 그 힘은 결코 고갈되지 않는다. 결국 우리의 마음은 의지를 발현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며 그 힘의 공급은 이 도구가 얼마나 정교하게 작동하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마음을 개발하여 의지의 힘을 발현하도록 만든 사람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능력, 재능, 그리고 잠재된 기능을 끌어내어 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의지의 비밀은 모든 문을 여는 마법의 열쇠이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은 의지를 발휘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행동에 나서야 할 순간이 와도 미루기를 반복하며 막연히 언젠가라는 말로 자신을 위로한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결코 스스로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의지의 힘을 느끼고 그 가능성을 알고 있지만 이를 실행에 옮길 에너지가 부족해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시간을 흘려보낸다. 그러다가 우연히 장애물이나 고통이 나타날 때 그 충격이 우리를 깨우고 행동하도록 자극한다. 이러한 계기를 통해서야 우리는 마침내 의지를 발휘하게 된다. 문제는 우리가 원하는 일이 실제로 그다지 간절하지 않다는 데에 있다. 우리의 정신은 종종 게으르고 욕구나 열망이 충분히 강렬하지 않다. 욕구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대신 열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도 좋다. 어떤 사람들은 낮은 충동을 욕구라 부르고 더 높은 동기를 열망이라 부르지만 이는 단지 단어의 차이일 뿐이다. 핵심은 이 열망의 강도가 의지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이다. 간절한 상황이 발생하면 사람들은 평소에는 상상조차 못했던 강력한 의지를 발휘한다. 어떤 남자가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여성이 큰 사랑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놀라운 의지력을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이에게 위험이 닥친다면 부모는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으며 놀라운 용기와 의지를 발휘할 것이다. 강한 의지는 강한 욕망을 따르게 된다.
무언가를 정말로 간절히 원한다면 그 일을 해내기 위한 의지력을 대개 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당신이 그 일을 진정으로 원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자신의 의지를 탓한다. 당신은 자신의 그 일을 하고 싶었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실 그 일을 하기보다 다른 무언가를 더 하고 싶었음을 인정해야 한다. 당신은 성취를 원한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잠시 멈추어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보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해보아라. 문제는 당신의 의지가 약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게으르다는 데에 있다. 이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그러니 의지가 부족하다는 말을 하지 말아라. 당신은 이미 의지력을 사용할 수 있는 거대한 저장소를 가지고 있다. 단지 당신이 이를 사용할 만큼 부지런하지 않다는 점이 문제이다. 만약 당신이 이를 진지하게 여긴다면 먼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다음에는 단순히 시작하고 실행하라. 의지력에 대해 걱정하지 말라. 필요할 때마다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의지 자체가 아니라 결심의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다. 결심이야말로 진정한 시험이다. 다음에 자기 암시를 진지하게 반복해 보아라. 나는 의지라는 힘을 사용하고 있다. 이 말을 몇 번 반복하며 마음속에 깊이 새겨라. 그러나 이 말 자체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중요한 것은 그 말에 담긴 생각이다. 말은 단지 그 생각을 걸어두는 고리일 뿐이다. 따라서 이 말을 반복할 때 그 말에 담긴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또한 오래된 어려움과 나쁜 습관을 극복하여 이전에 복잡하고 막혀 보였던 것들이 점차 원활하게 풀리는 것을 경험할 것이다. 한 달 동안 매일 최소한 하나의 불쾌한 일을 수행해 보아라. 특히 당신이 가장 피하고 싶어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 일이 당신이 해야 할 일이다. 이 연습은 당신을 희생적이거나 순종적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니다. 이는 오직 당신의 의지력을 훈련하기 위해 설계된 것이다. 기쁜 일을 즐겁게 해내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나 불쾌한 일을 기꺼이 그리고 즐겁게 해내는 데는 강한 의지가 필요하다.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신의 의지력을 연습할 수 있다. 이 연습은 매우 가치 있는 훈련이 될 것이다. 매일 작고 불쾌한 일들을 해내면서 당신은 자신의 의지력을 강화하고 삶의 더 큰 도전에 대비할 준비를 하게 될 것이다. 단지 한 달만 실천해 보아라. 그렇다면 이 연습이 얼마나 강력하고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지 직접 깨닫게 될 것이다. 결정은 당신의 몫이다. 그리고 그 결정이 당신의 미래를 형성할 것이다. 4장. 부정적 끌어당김에서 벗어나는 법.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두려움과 걱정을 없애는 것이다. 두려움은 우리 삶에서 많은 불행과 실패를 초래하는 주요한 원인이다. 이 사실은 이미 여러 번 들어왔겠지만 반복해서 강조할 가치가 있다. 두려움은 부정적인 집단적 사고로 인해 형성된 마음의 습관이다. 이러한 두려움은 우리를 제한하고 가능성을 가로막으며 발전을 방해한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개인적인 노력과 인내를 통해 이 습관을 극복할 수 있다. 강한 기대감은 강력한 자석과 같다. 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열망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유리한 것들, 사람들, 상황, 환경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긴다. 그는 희망에 차 있고 신뢰하며 자신감 있고 평온한 태도로 열망을 품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그가 바라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에너지를 강화한다. 반대로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도 동일한 법칙에 따라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끌어당긴다. 두려움에 빠진 사람은 두려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며 그 기대는 무의식적으로 강력한 열망처럼 작용하게 된다.
법칙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그가 두려운 상황을 열망하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두려움의 습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용기의 정신적 태도를 갖는 것이다. 이는 마치 어둠을 없애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빛을 들여오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부정적 사고 습관에 맞서 싸우려 애쓰는 것은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이다. 부정의 힘과 싸우기보다는 긍정적인 사고를 선택하고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은 내가 원하는 긍정적인 사고와 태도가 이미 존재한다고 가정을 하고 그것을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그 긍정적인 태도가 당신의 현실로 자리 잡게 된다. 예를 들어 나는 두렵지 않다라고 반복하기보다는 나는 용기로 가득 차 있다라고 당당하게 선언해야 한다. 이러한 말은 단순히 두려움을 부정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두려움을 인정하고 억누르려고 하기보다는 용기를 중심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행동을 변환시키는 것이다. 용기를 생각하고 용기를 말하며 용기를 행동으로 표현하라. 항상 용기의 이미지를 마음속에 간직하라. 자신이 용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에서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이러한 연습은 당신의 사고방식을 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걱정과 두려움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려움은 당신의 노력을 마비시키고 행동을 막게 되겠지만 용기는 행동을 촉진하며 당신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항상 자신감이 있고 두려움 없이 나는 할 수 있고 나는 해낼 것이다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강력한 자석과 같다. 그는 성공에 필요한 모든 것, 사람, 기회, 자원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게 된다. 사람들은 종종 이런 사람을 보고 행운이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행운과는 아무 관련이 없다. 모든 것은 사람의 정신적 태도에서 비롯된다. 성공한 사람 중에서 나는 할 수 있다라는 확고한 믿음과 태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자신감과 가능성을 믿으며 행동으로 그 믿음을 실현시켜 왔다. 반면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태도를 가진 사람은 성공한 사람들의 곁을 맴돌 뿐 그들과 같은 자리에 오르지 못한다. 당신 주변을 둘러보아라. 이 진실은 쉽게 확인될 수 있다. 이 차이는 단순한 태도의 차이로 보일 수 있지만 그 결과는 삶 전체를 결정짓는 강력한 요인이 된다. 그러니 당신의 사고의 힘을 낭비하지 말고 유익하게 사용해야 한다. 실패, 불행, 불화, 슬픔을 끌어당기는 부정적인 사고를 멈추어야 한다. 지금 이 순간부터 밝고 긍정적이며 행복한 사고의 흐름을 의식적으로 내보내라. 당신의 생각은 곧 당신의 현실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해낼 것이다 라는 태도로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가고 유지하라. 그 생각을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꿈꾸고 말하며 행동으로 옮겨라. 그렇게 하면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당신의 삶은 점차 변화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당신은 자신의 내면에서 새로운 진동이 생성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을 느낄 것이다. 이 진동은 결과를 가져오고 당신의 관점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며 결국 당신의 소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두려움을 뿌리채 뽑아내는 것이다. 오늘 바로 시작하라. 이 침입자 같은 두려움을 제거하기로 결심하라. 그와 타협하지 말고 그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멈추지 마라.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그를 대적할 때마다 두려움은 약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당신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당신이 두려움 때문에 시도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씩 시작하라. 나는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선언하며 두려움에 맞서 그 일을 실행하라. 당신의 새로운 정신적 태도가 장애물을 제거하고 일이 예상보다 훨씬 쉽게 풀리는 것을 보며 놀라게 될 것이다.
기억하라.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그러나 실상은 두려움조차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용기를 생각하고 용기를 말하며 용기를 행동으로 표현하라.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1부를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하루북드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